자, 아까 대통령 담화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지금 의협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화가 나 있는 반응들이 보도에 쭉 나왔더라고요. 특히 뭐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도 아니 우리가 그러면 이 소득 때문에 논란을 벌인다고 취급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 워딩 중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총선에 개입하겠다면서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런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사를 향한 비판이 굉장히 강도가 높았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뭐 그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내용이기도 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내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데 내가 여러 가지 절차를 다 거쳐서 2,000명이나 숫자도 뽑았는데 뭐 이제 이런 국가원수이자 대통령 수반으로서 또 자존심 뭐 이런 걸 좀 지키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굉장히 좀 완강한 것 같아요. 그 아마 옆에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네. 제가 그 방송에 나가서 그 꼭 숫자가 거기 매몰되어 있는 거는 아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허락을 받는데 굉장히 좀 애를 먹었을 걸로 네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정부의 협상 태도 뭐 네.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담화의 형식도 문제 제기가 많이 됐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특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게 이태원 헬로윈 참사 직후에 2022년 10월 30일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됐 이후에 2023년 11월 29일에 두 번째 담화가 있었는데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질의응답도 없고 그냥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에 그쳤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형식 적절했다고 보세요? 좀 뭐 담화니까 기자들하고 질문 답변하지 않는 거는 뭐 당연하긴 한데요. 네. 또 담화를 선택한 게 과연 잘했는지 좀 의문이에요. 사실은 뭐 기자들이 궁금한 거를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수상하게 하고 네. 담화는 일방적이지만 기자회견은 쌍방 소통이죠. 소통의 네. 방식이니까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이제 이 담화 장면을 보면서 옛날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때 그 검찰 그 인사권에 대해서 검사들이 반발을 심하게 하니까 그러면 검사들을 모아라. 네. 그래서 검사들과의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엄청났죠. 네, 그래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이 워딩이 거기서 나온 예, 다 거죠? 기억나시죠? 그 본문으로. 근데 이제 물론 그런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네.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어떤 내가 권위에 대통령으로서의 국가원수로서의 그 권위보다는 한번 솔직하게 내 검사들하고 한번 대화해보겠다. 이 시도 자체는 참 굉장히 파격이었으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검사와의 대화 이후에 뭐 검사스럽다 이런 네. 말이 이제 나돌 정도로 네네. 검사들이 이제 패했는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토론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준 겁니다. 막 검사들이 막 사납게 공격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의사들 특히 그 전공의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직접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그래서 막 필요하다. 전공의들이 막 아무래도 그 분야를 많이 아니까 대통령한테 좀 곤혹스러운 질문도 하고 네. 그럼 대통령이 좀 쩔쩔매기도 하고 네. 뭐 약간 이렇게 뭐 싸우는 모습 보여주고 그랬으면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진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참 진정성이 있구나 이런 걸 느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담화를 해서 일방적으로 막 훈계하고 네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적절했는지 전 좀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읍수 전략을 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이제 너무 세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반응이에요. 일단 첫 담화 반응과 그다음에 이후 반응이 약간 다른데 처음에 담화가 나오자마자 2,000명 증원을 이제 못 박았다라는 해석이 나왔을 때는 이게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된 문제는 아니다. 다수 국민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라신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
라고 워딩을 하면서 이게 기사에는 대통령의 워딩에 담화에 이제 반기를 듣는 것처럼 기사가 나갔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또 한동훈 위원장이 정부도 2,000명 숫자를 고수하지 않고 대화할 거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면서 다시 이제 물러나는 듯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워딩을 봤을 때 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 뭐 선을 긋는 건지 마는 건지 이거를 해석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게 이제 아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의 메시지 혼선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아마 네. 한동훈 위원장 발언이 나간 다음에 그게 이제 언론에 의해서 이거 이제 또 3차 네. 전 윤한 갈등. 윤한 갈등으로 네. 이제 비칠 것 같으니까 긴급하게 중간에서 좀 조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그 2,000명 숫자를 꼭 고집하는 게 아니라고 메시지를 조정하기로 했다. 네. 해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한동훈 위원장도 톤 조절에 나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뭐 지금은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조정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감정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사실 총선 이유가 더 걱정이에요. 지금은 그런 대로 이제 봉합해가면서 선거는 치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화가 많이 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죠. 약간 이 속된 표현인데 이걸 방송에서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 정가에 나오는 얘기는 네. 돈이 많이 걷다노. 뭐 이제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은 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자기 아래 사람들한테는 네. 무한 충성을 요구하는 아하.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거든요. 근데 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거스르고 있는 거죠. 윤회 법칙을. 그렇군요. 그래서 좀 화가 좀 많이 난 상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기자들이 공식 확인이 되는 그 통로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기자들도 정치부 기자들도 기사로 쓰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 담화가 나오기 전날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혜진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내각 총사퇴까지 요구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월요일에 있었던 대통령 담화에서 혹시 사과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았고 그다음에 추후에도 사실은 이게 다시 또 사과를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기가 또 쉽지 않아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 사과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물을 한 모금 먹거든요. 저도 답답해서 이제 속고대할 수 있겠나 이제 이런 칼럼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속고대죄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자기가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분이 떨어지기 전에 네. 일단 멍석을 깔고 거기에 무릎 꿇고 이렇게 이제 머리를 조아리면서 네.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그걸 속고대죄라고 하는 건데, 뭐 난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평생 네. 누구한테 머리를 숙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 네. 또 검사는 그래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 맞는 말이에요. 공복은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네. 그런데 검사 때 가졌던 바로 그 장점이 네. 지금 정치인이자 대통령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그렇군요.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정치인들한테는 유권자가 갑입니다. 갑도 네. 뭐 슈퍼갑이에요. 정치인의 목줄을 누가 쥐고 있어요? 유권자가 지고 있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정치인 출신 대통령들이 왜 그렇게 대국민 사과를 많이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네. 뭐 박근혜 대통령 수도 없이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분들이 뭐 못나서 머리를 숙였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민심 무서운 거, 국민 무서운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대국민 사과 안 한 대통령들이 있어요. 뭐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은 쿠데타로 잡았기 때문에 네. 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분 이치 정치의 어떤 근본에 대해서 뭔가 좀 약간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고 아직도 이 사과를 하는데 이렇게 주저를 하고 있는데 퇴임 때까지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좀 빨리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는 법.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어쨌든 사과했고 네. 엑스포 유치 실패했을 때 사과했지 않습니까? 좀 더 깊숙이 숙이고 더 자주 숙여야 됩니다. 그 전혀 흉이 아니에요. 네. 제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쓰신 칼럼 읽어봤는데 칼럼의 결론은 안 할 것이다. 이게 결론 아니었습니까? 반어법이죠.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의 기대를 무참히 어그러뜨리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여전히 하락세고 반등의 기회를 이제 잡지 못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야당을 향해서 뭐 비속어를 쓰거나 뭐 쓰레기라고 발언을 반복해서 쓰거나 이렇게 한층 입이 거칠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하면 약간 젠틀한 이미지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좀 안 어울리게 왜 이렇게 센 발언들을 하지? 이런 의문이 나와요. 왜 이런다고 보세요? 사람을 우리가 잘못 본 거죠. 뭐. 아, 그렇군요. 예, 젠틀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본색이 드러난다고 봐요.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네. 이번 총선 절대로 질 수 없는 선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다급하니까 자기 본색이 막 드러나는 거죠. 이게 뭐 이재명 대표 형수용 얘기를 다시 꺼내고 네. 무슨 정치를 개같이 한다고 그러고 네. 자꾸 쓰레기 같은 뭐 얘기한다고 상대를 공격하는데 네. 그렇게 얘기할수록 한동훈 위원장 입이 뭐 쓰레기통처럼 되는 거죠. 네. 이게 참 답답한 얘기인데요. 워낙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검사 때도 이제 수사를 하면서 영장이 기각되면 보강 수사를 아주 잘해서 또 영장을 꼭 받아내고. 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는 뭐 저승사자, 뭐 악마 네. 이런 별명까지 얻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인은 그러면 안 되죠. 검사하고 정치인은 전혀 다른 직업입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여당 대표인데 그러면 뭐 국민에 좀 져주고 야당에도 좀 양보하고 네. 이렇게 해서 국정에서 큰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이제 여당 대표인데 지금 뭐 다급하니까 무조건 악을 써서라도 막 빡빡 우겨서 이기고 싶은 뭐 그런 생각에 그렇게 막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좀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친데 또 국민을 향해서는 계속 반성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용서를 구한다 뭐 이렇게 읍소 모드로 가고 있는데 이제 언제 읍소 모드로 갈 것이냐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곧 나올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읍소 모드로 가고 있는 상황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요. 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 정부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야당하고 국민을 자꾸 분리하려고 해요. 네. 선한 국민, 나쁜 야당. 네. 그렇지 않아요. 야당이 국민이에요. 네. 이건 어느 정권이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한테 져준다, 야당은 때려잡는다. 그게 어떻게 분리가 가능해요? 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의 요구가 국민의 요구인 거예요. 네. 야당에 져주는 게 바로 국민에 져주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가지고 국민한테 읍소하고 야당은 우리가 때려잡는다. 이게 잘못된 전술 전략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그 본질과 핵심이면서 또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략을 좀 잘 모르고 있군요. 정치를 잘 모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더 좀 여쭤보면 한동훈 위원장 워딩 중에서 어제 나온 건데 정부가 부족한 게 제 책임은 아니지 않냐 이 발언이 굉장히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도 이제 엘리트의 착각이죠. 아니 법무부 장관의 왜 책임이 없습니까?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점을 지적했던데 네.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말이 제가 국민한테 우리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네. 일단 저한테도 책임이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한번 얘기를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제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서울에서 쓰는 약간 속된 네. 표현으로 뺀질이라는 게 있는데 뺀질이 화법. 네. 정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잘못했다고 머리를 확 숙여야 될 때 제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굉장히 좀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듣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위원장이지만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선거 전략이 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도층을 얼마나 많이 데려오느냐 이게 관건인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든지 아니면은 종북 현수막을 이제 걸려고 하다가 철회했다든지 이런 전략
이게 과연 지금 전략으로서 맞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 맞죠. 이건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에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사실은 수도권 출신 정치인들을 당 지도부에 두는 것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처럼 이른바 TK, PK 네. 또 강원도 이렇게 절대 우세 지역 출신들을 당 지도부에 두는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도대체 이 메시지 혼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뭐 도대체 어쩌겠다는 건지. 지금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고정 지지층을 다지는 네. 이쪽 선택을 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은 지지기만 확장을 위해서 영입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의사들을 만난다든가 의사들을 한번 만났죠. 네네. 뭐 기업인을 만난다든가 노동자를 만난다든가 뭐 서민을 만나다든가 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입만 열면 뭐 정부 범죄자 이렇게 야당 욕만 하고 네. 참 이게 좀 답답한 하여튼 전략 부재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